안녕하세요. 홍탁구입니다.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죠. 중간고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뭐 쉬는 학생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 이제 뭐 그 성적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하다못해 정말 일찍부터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참 이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뛴 노릇인데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중간고사 성적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알아서 잘 할 거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균 80점 이하, 80점 전후가 나왔지만은 좀 찍은 것까지 포함해서 80점이 나왔다. 자신이 없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은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 한번 권유를 해보고 싶네요. 중학교 2학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유리수의 개념이 들어가고 유리수의 계산 그리고 사칙연산이 들어가게 되겠죠. 유리수의 계산 부분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지수법칙도 배우게 되고 정말로 이제 입시 수학이 시작되는구나라고 느끼는 지점이 바로 중학교 2학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확장돼서 말하면은 중학교 1학년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시험을 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무래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진짜 중학교 1학년이 정말 가르치기가 힘들거든요. 그 이유가 시험을 당장 안 치니까. 시험을 1학년 2학기부터 시험을 치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집중도도 떨어지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아이들이 집중을 너무 안 하니까 좀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학교 1학년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시험을 치른 학생들 위주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수 법칙과 그 다음에 유리수의 계산, 유리수의 개념, 실수 이렇게 좀 확장이 되는 건데 정확하게 실수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나오게 되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주로 정수와 유리수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수와 유리수를 구분하게 되고 그것들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것들과 아니면 그 계산하는 방법들을 좀 배우게 될 거예요. 이때가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초등학교 때 이제 놓쳤던 분수 소수의 계산들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중학교 2학년 1학기인데 그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성적이 정말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정말로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거든요. 좀 힘들더라도 분수 소수의 계산을 조금 노가다 형식으로 문제 은행 방식으로라도 애들이 매일매일 일정량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연습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시험을 치렀잖아요. 당장 유리수의 계산 부분을 우리는 이제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연습을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 계산이 안 되면은요. 본인들이 좀만 더 연습을 할 수도 있겠죠. 서술형 아니면은 문장제 이런 것들 연습을 하고 싶은데 애초에 계산이 안 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고 아이들이 지치게 된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성적이 안 나왔다라고 하는 거라고 하면은 빨리 정신 차리고 좀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때는 아무리 못해도 85점 나오게끔 해주셔야 돼요. 중학교 수준으로. 학군지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 일반적인 곳, 일반적인 비학군지 같은 경우에는 80점에서 85점 사이에는 나와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안 되면은 좀 공부 시작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이 실수 개념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수 유리수보다 조금 더 확장이 되죠. 실수가 나오게 되고 이제 곱셈 공식과 그 다음에 인수분해까지 나오게 됩니다. 아마 학교마다 다르겠지만은 인수분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가지고 범위가 아마 나올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셨던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의 활용은 고등학교 내내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미적분 배우시더라도 급수를 배우더라도 나오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곱셈 공식의 활용을 생각보다 놓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도 마찬가지예요. 비학군지의 경우에 평균 80점에서 85점이 안 나온다라고 하시는 거면은 빨리 기초부터 다시 한번 더 잡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초부터 잡고 넘어가고 계산 실수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그리고 계산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라는 것이지 다시 한번 개념을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을 하라 공부를 하라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보통 이제 5월 초 이제 우리가 5월 7일부터 보통 다시 일정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보통 5월 말까지 놀 겁니다. 중학교 기준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초를 다시 닦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라고 하면은 이 5월을 다시 한번 기초를 닦는 데 쓰셔야 되지 너무 놀고 있고 이미 시험을 치렀으니 넘어가시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로 뒤에 우리가 뭘 배웁니까? 중학교 3학년에 2차 방정식을 배웁니다. 2차 방정식을 배우게 되고요. 2차 함수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싹 다 무너져요. 그냥 곱셈 공식과 이 숫자 연습, 연산 연습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이번에 치르셨다 하더라도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이 연산 파트라고 하시는 거면은 연습을 좀 꾸준하게 해놓으셔라. 그게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고등학교 1학년 이제 22년도 개정이 되어 있는 첫 이제 고등학생들이 지금 현재 고1들이잖아요. 이 고1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4차 방정식까지 나갔습니다. 범위가 좀 길었는데 어떤 학교들은 좀 더 길었던 학교들도 있어요. 2차 부등식까지 나갔었던 학교도 있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은 4차 방정식까지였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계산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에서 좀 더 확장된 수준이었습니다. 복소수를 제외하고는 뭐 새로운 개념은 많이 없었습니다. 거의 그냥 확장 수준이다. 이때 고1 때 성적이 좀 낮았다 라고 하시는 거면은 두 가지 유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유형이냐? 문장제에서 틀렸다. 문장을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해결이 어려웠다. 아마 고등학생들 느낄 거예요. 처음에 올라갔을 때 당황스러운 게 무슨 문제입니까? 다 해가지고 조건에 맞는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조건에 맞는 거. 그때 보통 당황스럽거든요. 이 문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문장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가? 그래서 이 문장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결론에 도달해야 하는가까지 나 스스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는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장제가 약한 아이들이 있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계산은 잘했지만은 문장제에서 틀렸다. 그러면은 정말 좋은 기회예요. 문장제 관련되어 있는 문제집을 사서 푸시면 됩니다. 이 문장제에 익숙해지시면 정말 괜찮은 거예요. 문해력이 딸리는 거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문장제 유형에 굉장히 취약한 아이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장제 유형지 따로 나와 있는 시중 문제집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더 풀어보시면 되고, 현재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학원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문장제가 좀 약하니까 이 문장제 관련 문제집을 좀 더 전해주실 수도 있겠냐. 시험은 이미 치렀다 할지라도 좀 문제집 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웬만하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더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 문장제 때문에 고등학교 수학을 극복 못하는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이 문장제 유형을 이번 고1 때면 비교적 시간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좀 더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애초에 계산부터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말 그대로 중학교 때 좀 노신 분들이죠. 남들이 그냥 일반고 가니까 성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특성하고 만만하게 보셨다가 특성하고 갔는데 계산이 안 돼서 망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계산은 수학의 기초입니다. 수학이 뭐 암기 과목이다 뭐 하다 이런 걸 말하기 전에 그냥 기초 중에 기초가 연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준이 좀 낮지만은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집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들은 솔직히 말하면 시험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바로 공부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일정량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는 학생들 많죠. 1, 2주는 놀고 시작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죠. 나중에 뒤늦게 고3 때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그때부터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죠.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문제집을 사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 라고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노는 거, 쉬는 거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정말 길어봤자 일주일이에요. 마침 이제 5월 6일까지 딱 쉬는 날이었잖아요. 5월 7일부터는 공부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험 치르느라 수고하셨지만은 다시 또 공부하라고 하는 이 잔소리가 정말 듣기 싫겠지만은 공부를 못하면 그것만큼 지옥이 없습니다. 정말 공부를 못하면 적어도 고3 졸업할 때까지는 정말 지옥 중의 지옥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해요.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오늘 잔소리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